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국민대 이번 모의논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출제했는지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인문계는 이제 수학이 2문제였고, 일단 모의 문제여서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9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준에서 이제 뭐 3차 방정식 정도가 딱 들어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제 평가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풀이에 일단 집중하는 형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하나의 공식이죠.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정도는 일단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의 부피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9의 부피를 우리끼리 V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딱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조립제법만 할 수 있을 때 그냥 무조건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주어져 있는 입체의 도형의 전체 부피가 3분의 76파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그쵸? 이 부분의 높이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R보다 3만큼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이는 R 플러스 3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뚜껑처럼 닫혀져 있는 이 구 부분도 역시 반지름은 R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답형으로 깔끔하게 문제 나와 있고, 일단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미지수를 설정할 수 있을 때, 그쵸? 지금 주어져 있는 부피 V를 R로 표현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체 도형의 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이 반구의 부피를 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럼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기둥의 넓이는 밑넓이에 해당하는 파이 R 제곱,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지? 높이, 그쵸? R 플러스 3 곱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부피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거기에다가 반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곱하기 2분의 1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파이 R 세제곱 플러스 3파이 R 제곱 플러스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다. 요 정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동류항 계산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파이 R 세제곱 안에서의 동류항 계산은 3분의 5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쵸? 나머지 여기 있는 3파이 R 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가볍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구한 부피식을 이용해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을 궁극적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을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상 3분의 76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풀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양변에 파이씩 나눠주는 거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30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5R의 세제곱 플러스 9R의 제곱 마이너스 7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조립제법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조립제법을 계산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문제를 푸실 때 암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메모하면서 조립제법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에 9, 0, 마이너스 76에 대해서 조립제법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2를 넣게 되면 5, 10,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38, 더하면 38이고 76이 돼서 0이 되는 거. 그쵸?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충분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R-2 곱하기 5R의 제곱 플러스 19R 플러스 38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R은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판단하실 때 조심해서 이 2차 방정식 부분도 판별식을 통해서 근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따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을 것이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미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극한, 그쵸? 함수의 극한까지도 아우르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분했을 때 x 4승분의 fx가 5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일단 주어지게 되면 어디로 수렴하죠? 최고창의 개수 b를 통해서 수렴값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0이 아닌 수로 수렴한다는 기본 교과서 정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 fx는 몇 차 함수일 거다? 그렇죠. 4차 함수일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5일 거다. 그치? 최고차항 개수는 5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0분의 0꼴 주어집니다. x를 3으로 분했을 때 x-3의 세제곱분에 fx가 7로 수렴한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의 상태가 0인자가 현재 x-3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세제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0인자가 3개인 거죠. 그쵸? x-3이 3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x 대신에 3을 밀어넣지 못하는 궁극적 이유는 분모에 있는 0인자 3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분의 0꼴 풀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분자에 해당하는 fx가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렇지. x-3의 세제곱이 있어야만 이 0인자를 모두 다 같이 소구하면서 논개처럼 약분되어 사라지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에서 알아낸 fx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추론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따라서 fx는 그쵸? 반드시 x-3의 세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5니까 5 이렇게 곱해주면서 마지막으로 4차식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차식을 한 번 더 그렇죠 곱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 x 플러스 k 정도의 1차식 곱해 놓으면 지금까지 알아낸 충분한 조건을 통해서 fx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항 함수 fx를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fx를 구했잖아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현재 여기서 이제 k까지 구해야만 완벽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fx 틀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 0분의 0꼴에 그렇죠 대입을 해서 어떻게 식이 마무리가 될지를 한번 쭉 진행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fx가 5 곱하기 x-3의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k였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걸 딱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 이걸 끝까지 진행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0인자가 소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에 5 곱하기 x 플러스 k가 결과적으로는 7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3 밀어넣게 되면 5 곱하기 3 플러스 k는 7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볍게 k가 그쵸 마이너스 5분의 8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fx를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5 곱하기 x-3의 세제곱 곱하기 x-5분의 8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a의 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가 뭔지 보니까 곡선 fx 위의 점입니다. 곡선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이 가능하겠죠. 즉 f에다가 1을 넣으면 그것이 곧 뭐다? a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계산 문제에 해당하죠.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지금 k였는데 k가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된다면 이게 뭐다? a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계산은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a는 24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전혀 어렵지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랑 c를 더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곡선 위의 점 1,a에서의 접선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접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 문제에서는 이 곡선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으니 접점을 A라고 할 수 있고 결국 A는 1, 현재 24라고 우리가 두 번째 과정까지를 통해서 찾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F라는 곡선을 미분해서 1을 넣어줘야 될 테니까 이제 F를 좀 미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FX를 미분을 해볼게요. 물론 K는 마이너스 5분의 8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미분해 봅시다. 자, 그럼 약간 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쓱 빼가지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곱의 미분법 통해서 요 녀석 이제 연두색 부분을 먼저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15 곱하기 X-3의 제곱, 그 다음에 X-5분의 8은 가만히 있고, 더하기 5 곱하기 X-3의 세제곱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1차식 X-5분의 8은 미분하면 1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미분해서 도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1 넣어서 F'1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1 빼기 5분의 8은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다 1 넣게 되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잡계산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6에다가 마이너스 40까지 되어서 마이너스 76이라는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요. 기울기 마이너스 76에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자, Y축 방향으로 24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76X 플러스 76 더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10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B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76이 되겠고, C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100이 될 테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은 따라서 얼마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24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값을 구할 건데, D는 뭐였냐면은 이 접선이 지나는 점입니다. 가볍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접선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그게 D인 거야. 그럼 이제 D는 2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52 더하기 100인 거니까 마이너스 5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까 싶기는 하고요.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국민대 시험이 일단 약간 이렇게 단답형 형식으로 답을 내는데 좀 집중하는 형태로 나오려나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명대가 이제 새롭게 그쵸? 이렇게 약수령 논술고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맨 처음 모의 평가를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도 단답형처럼 문제를 보여줬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또 이제 서술까지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으로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국민대가 무조건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정 지으면서 공부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